이 이외에도 많은 무차원수들이 있습니다. 예. 어, 예를 들어서 마하남바다 이러면 이제 이 음속에 비해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무차원수거든요. 그래서 이 마하남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의 그 물리학자 이 마하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남바가 0.3 이상이면 이 컴프레시빌리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덴시티의 변화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유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K는 BRB를 나타내는 K는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건 아닙니다. CV분의 CP, 비열비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정적 비열에 비해서 정합 비열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온도만 이제 곱해주면 그러니까 절대 온도 T만 곱해주면 CP 곱하기 T는 엔탈피를 나타내게 되고요. CV 곱하기 T는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엔탈피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K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물리학자 V 스트롤람바, 스트롤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트롤람바는 이 속도, 유동 속도에 비해서 이 주파수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스트롤람바입니다. 그래서 이 타코마다리가 이제 1940년에 타코마다리가 붕괴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이 유동 소음과 이 고유 진동과 와헐림으로 인한 공진 때문에 파괴가 됐었죠. 그리고 스트롤은 이제 1878년에 유동 소음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전깃줄이다 아니면 뭐 타코마 날이다 그러면 이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이 후류에 이런 볼텍스 쉐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쉐딩 주파수 요 오메가죠. 이 오메가가 V에 비해서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 이 우리가 유동 소음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 주파수가 이제 가청 주파수 내에 들게 되면 우리가 소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볼텍스 쉐딩이 생기더라도 이 가청 주파수 밖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소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사실은 유동 소음을 들을 수 없는 거. 그리고 타코마 다리가 이제 붕괴가 된 건 이 다리가 갖고 있는 이 고유 진동수하고 이 와울림이 되는 이 볼텍스 쉐딩을 와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쉐딩이 되는 이 볼텍스 쉐딩의 주파수가 일치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아래 위로 흔들리다가 굉장히 진폭이 공진이 되면 레조넌스 생기면은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 시, 에, 그 그네 타듯이 그네도 이제 주파수를 이 그네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우리가 밀어주는 진동수하고 일치를 해야만 재밌게 그네를 진폭이 더 커지면서 그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볼텍 쉐딩이 생기는 그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 아니면 그 근처가 되게 되면 레조넌스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진폭이 계속 커져서 근해의 진폭이 커지듯이 다리의 진폭이 커져서 결국은 파괴가 됐었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타코마 다리가 붕괴되고 나서는 대형 이 다리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유책역학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롤 남바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대략 레이놀스 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대략 0.2 정도의 값을 가져요. 이 스트롤 남바는 레이놀스 남바의 거의 디펜던시가 작고 0.2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어오는 벨라스티가 얼마고 이 실린더의 혹은 자동차의 다이아메타 크기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이게 0.2가 된다냐.
오메가 곱하기 V 나누기 D가 이 오메가가 된다는 이야기. 주파수 2파이F. 그러니까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누면 주파수가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하고 오메가는 바로 각속도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벨라시티가 얼마고 다이아메타가 얼마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SUV 위에다가 이런 실린더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그 실린더에서 대충 몇 헬스의 유동소음이 생길지 대충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바꿈으로써 우리 가청 주파수 밖으로 그 주파수를 뺄 수 있다는 이야기. 다이아메타를 더 크게 한다든지, 더 납작하게 한다든지 그런 형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메타가 10cm고 벨라시티가 우리 시속 100km로 갈 때 소음이 안 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100km에 해당되는 초속을 구한 다음에 0.2 곱하기 대충 스트롤 남바 0.2니까요. 0.2 곱하기 그 벨라시티 그리고 다이아메타 10cm로 딱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주파수의 유동소음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 내에 들게 되면은 금방 이야기했죠. 이거 안 됩니다. 이랬다는 시끄럽다고 크레임 걸립니다. 소비자들이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체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롤 남바에 대해서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충 0.2 정도 된다는 건 기억하고 계시는 게 여러 면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레이놀스 넘버부터 마 넘버, 프루드 넘버, 웨버 넘버, 로스비 넘버, 캐비테이션 넘버 이건 오일러 넘버입니다. 그리고 프란들 넘버, 프란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그 6장, 7장, 예, 아마 유체학 시간에는 못 배울 것 같은데요. 7장에서 이 프란들의 경계층 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그 프란들이 이 프란들입니다. 그리고 에크트 남바 그리고 이건 비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스트롤 남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러프니스 레이쇼 뭐 이런 많은 이건 이제 주로 열전달 쪽 우리 열전달 수업 들으면 이제 그라스프 남바, 레일레이 남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CP 이건 올른 남바는 거의 비슷한 남바예요. 그리고 리프트 코에피션트 이건 리프트 폴스를 무차원한 값입니다. 리프트 폴스를 이 관성력 다이나믹 폴스로 이제 무차원한 값이고요. 드랙 폴스를 무차원한 값이 드랙 코에피션트 CD가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값입니다. 이건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프릭션 팩터도 마찬가지로 예, 결국은 이제 헤드의 형태로 나타낸 걸 무차원한 값이죠. 그리고 CF도 아주 유명한 값인데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하면 이제 드랙 폴스가 되고요. 월시어 스트레스를 무차원한 값이 CF,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되고 이 CF, 월시어 스트레스를 적분한 게 드랙 폴스인데 드랙 폴스를 무차원한 게 바로 CD가 됩니다. 뭐 비슷하죠. 로 곱하기 U 제곱은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면적을 이제 곱해 준 거죠. 2분의 1까지 똑같이 있네. 2분의 1 로브의 제곱은 이제 똑같이 있죠. 그래서 월시어 스트레스를 전 면에 걸쳐서 더해주게 되면 그게 드랙 폴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CF하고 CD는 거의 비슷한 값이라는 거 아시겠죠? 거의 비슷한 값입니다. 단지 적분을 한 값이냐, 그 포인트에서의 값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차원화를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입셈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입셈 메소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제를 통해서 그냥 말씀드려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서 예제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비행기 날개입니다. 비행기 날개처럼 안 생겼지만 비행기 날개고요. 알파 정도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이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앵글 오브 어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벨라시티와 날개의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날개와 날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은 앵글 오브 어택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앵글 오브 어택을 갖고 이 벨라시티 V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 날개는 이 리딩 엣지에서 어떤 이 에어로다이나믹 모멘트 MLE 리딩 엣지에서의 모멘트라고 해서 LE 리딩 엣지예요. 서브스크립트 LE가 붙은 리딩 엣지입니다. 리딩 엣지에서의 모멘트 에어로다이나믹 모멘트를 한번 표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차원 수로서 무차원 수의 펑션으로서 표현해 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벌써 무엇의 MLE가 무엇에 대한 펑션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랭스 C, 그 날개 길이죠. C, 그리고 angle of attack 알파, 그리고 several air parameter, 즉 velocity, density, 그리고 음속 알파, 그리고 BRB K 이런 값들의 펑션으로 moment at 리딩 엣지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스카스티의 영향이 물론 있긴 한데요. 항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비스카스티의 영향을 많이 무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벨라스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볼게요. 이 비스카스티에 비해서 벨라스티가 워낙 커요. 이너시 폴스가 워낙 큽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굉장히 크죠. 항공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비스카스티의 이펙트를 거의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스카스티는 무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 날개 아주 근처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계공학 한 사람으로서. 이걸 해석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하죠. 자, 이게 입셈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MLE는 무엇에 대한 펑션이냐면 코드 랭스 C, 그리고 앵글 오브 어택 알파, 그리고 벨라시티, 그리고 density, 그리고 음속, 그리고 BRB의 펑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차원들을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알파하고 K는 이미 무차원수죠. 그래서 이 무차원수는 계속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어떤 무차원수들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보려는 거예요. 전체 지금 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차원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기본 차원은 물론 3개죠. 그렇죠, 3개입니다. 그래서 4개의 무차원수로 펑션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다른 방법,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버킹엄하고 다른 방법인 입셈 방법으로 그 무차원수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로우가 갖고 있는 차원을 양변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기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죠. 나누어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차원이 남게 됩니다. 이 차원이 남게 되죠. 그렇죠? 요걸로 요걸 나눠주게 됩니다. 요 값을 이 값을 이용해서 요 값으로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차원이 남게 되고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음속을 이용해서 음속으로 역시 이 값을 나눠주게 됩니다. 음속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속은 이제 차원이 없어지고요. 요걸로 이제 나누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누어 주다 요거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어 줘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얘의 제곱으로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t가 사실은 없어질 거니까요. t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벨라시티도 얘를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얘도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t를 없애주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m만 없애준 거예요. m을 갖고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 얘랑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m의 로 자체로 이제 요걸 나눠주면은 얘는 1이 되고 없어지게 되고 얘는 이제 m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t에 그 초점을 둡니다. t에 초점을 둬서 요 알파를 이용해서 얘를 그냥 나눠주면 이렇게 무차원이 되겠죠.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알파는 알파로 여기 A 알파로 여기 A네요. A로 나눠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없어지게 되고 얘는 알파분의 A분의 계속 알파 A분의 V가 남게 되고요. 무차원수가 됩니다. 여기도 T는 없어지죠. A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돼요. 이렇게 A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차원이 L 삼성만 남게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L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L의 삼성을 나눠주게 되면 C의 삼성이죠. C의 삼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얘가 무차원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차원수 세 개가 있죠. MLE, Moment at Leading Edge를 로 곱하기 A제곱 곱하기 C의 삼성으로 무차원한 수가 있어요. 무차원화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K는 원래 무차원수였고요. 그리고 벨라시티를 음속으로 무차원한 마남바가 또 하나의 무차원수가 돼요. 그래서 요 무차원수를 우리가 CM이라고 부른다면, 모멘트 코에피션트라고 부른다면, 이제 그건 무엇에 대한 펑션이 되느냐면은 알파와 마남바와 K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7개의 변수고 기본 차원이 3개이기 때문에 4개의 무차원수로 이루어진 펑션을 구성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진리는 하나. 이렇게 4개의 무차원수로 된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모형 제작과 그 함수,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형하고 이 모형이 있을 때 이 원형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결국은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형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길이가 200m 되는 배에 대한 원형 실험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 항공모함 200m짜리다. 그럼 200m짜리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모형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형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유체학적인 지식 없이 모형 실험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자동차 실차 한 2m 정도 되는 자동차 실차에 대한 원형 실험을 할 수 있느냐? 실험할 수 있죠. 실차 풍동이 현대자동차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동에 한번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운영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모형 실험을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불어오는 건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이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에 대한 실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형 실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지식 없이 원형 실험에 대한 모형 실험을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 조건, 즉 기하학적인 상사 조건, 운동학적인 상상 조건, 역학적인 상상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형하고 모형 사이에 그런 기하학적인, 운동학적인, 열역학적인, 그리고 열적인 그런 상사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무차원 수가 같아야 될지, 어떤 무차원 수가 이제 같게 되면은 유동 조건이 완전히 똑같아지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이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맞추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5.5절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건 요 기하학적인 상사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운동학적인 상사, 역학적인 상사. 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기하학적인 상사입니다. 기하학적인 상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요 두 모형이 원형과 모형이
기하학적인 상사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요게 40m, 요 길이로 40m인데, 요 40m로, 요게 뭐 참고가 되는 포인트, 에스테리카 붙어 있던 포인트가 있겠죠?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발사할게. 요쪽 방향 길이가 40m를 4m로 축척을 했다면, 요 코드 폭, 이 비행기 날개의 폭이 1m였다면, 요건 똑같은 비율, 40m에서 4m로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비율인 0.1m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8m였던 이 코드 랭스는 비행기 날개의 길이는 0.8m로 축척 10분의 1로 전부 같은 비율의 축척비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모양의 모형 실험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속도 이 만약에 이제 이 코드 이 윙에 대해서 이 날개에 대해서 10도의 앵글 오브 어택을 이루고 있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각도까지도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각도까지도 유동 방향이 동일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게 각도에 대한 이야기. 각도도 같아야 된다는 게 이 기하학적인 상사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운동학적인 상사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동학적인 상사라기보다는 기하학적인 상사에 똑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 비율들도 전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뭐 표면 거칠기라든지 간섭부가 있을 때 뭐 여기 돌출부 뭐 뒤에 날개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트 폴스를 더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지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펄럭거리는 플립이 있거든요. 그 플립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똑같아야 돼요. 딱 똑같은 비율을 전부 다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기하학적인 상사가 되는 거고요? 운동학적인 상사는 이 모형하고 원형 사이에 시간의 축적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축적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의 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X 방향으로 10m/s이었던 게 1m/s이었다면 Y 방향으로 5m/s이었던 게 0.5m/s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의 축적비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벡터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입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원형하고 이 모형이 유선이 똑같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운동학적인 상사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유 표면을 갖지 않는 경우는 이 길이와 시간의 축적의 크기에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운동학적으로 상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자유 표면을 갖는 유동인 경우에는 플루이드 넘버가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플루이드 넘버가 같아야 됩니다. 플루이드 넘버 뭔지 기억나세요? 플루이드 넘버. 여기 있죠. 중력에 비해서 자유 표면이 중력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아시죠? 중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게 프리 스페이스 플로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차원수죠. 그래서 이 플루이드 넘버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 표면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유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자유 표면이 없죠. 이 물 속에 아니면 공기 속에 이런 실린더가 있을 때 이런 유선이 이제 일치하게 하려면 이런 벡터의 방향만 이제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비가 여기 VP1이었으면 여기서는 베타를 곱한 V1M이 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V2M은 이 속도비
그러니까 V2P에 비해서 베타배만 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길이 비율은 어떠냐 하면은 알파 비율이에요. 요 원래 DP였고 DM은 얼마냐면 DP의 알파를 곱한 값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속도비하고 이게 속도비인 베타하고 길이 비율인 알파비의 축척비가 상관이 없어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자유 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프루드 넘버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D의 비율하고 벨라시티의 비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벨라시티의 비율하고 그러니까 이 디멘전의 비율이 알파라면 이 베타는 속도 축적비인 베타는 루트 알파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알파 제곱이 돼야 된다. 그 비율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루드 넘버가 일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 예제를 통해서 요 프루드 넘버가 역학적 상사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프루드 넘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역학적 상사는 말 그대로 힘의 축척비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학적 상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상사는 이미 만족해야 됩니다. 이미 만족해야 되고요. 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원형하고 모형의 레이놀즈 수가 같아야 됩니다. 레이놀즈 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마하수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비열비도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마하수가 같아야 되고 비열비가 같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압축성 유동이라면 만약에 자유 표면이 없다면 레이놀즈 넘버만 같으면 돼요. 근데 압수와 마찬가지로 자유 표면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요. 프루드 넘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웨브 넘버 같아야 돼요. 뭐 다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유동 특성에 따라서 특별한 이런 유체 무차원수들이 같아져야 돼요. 웨브 넘버 같은 경우도 있고 캐비테이션 수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유 표면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레이놀즈 넘버하고 프루드 넘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비행기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비행기 날개를 지나는 유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이 비행기 날개 주위에서 이제 받는 힘이 이제 이 항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점성력하고 이제 항력하고는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날개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관성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점성력과 이 관성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레이놀즈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나타내는 게 레이놀즈 넘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레이놀즈 넘버가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비율이 같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성력은 관성력끼리의 비율이 관성력끼리의 비율이 있겠죠. 이 프로토타입과 모형 사이에 원형과 모형 사이에 그 비율이 있을 건데 이 점성력에 대해서도 이 원형과 아니면 모형 사이 아니면 이제 원형분의 모형의 그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힘의 비율이 같다는 이야기. 그럼 요 값만 보더라도 벌써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양변에 FIP를 곱해주고 양변에 FVM을 나눠주게 되면
모형에서의 레이놀즈 넘버와 그리고 원형에서의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야 된다는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양변이 이제 한쪽은 모형에 대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되고 또 한 변은 원형에 대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결국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같으면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율이 같으면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져야 된다. 뭐 거꾸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레이놀즈 넘버가 같으면 점성력분의 관성력의 비율이 같아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학력을 이제 무차원화한 값이 드랙 폴스예요. 무차원화한 값이 요 값으로 이제 무차원화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원형에서의 로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d 제곱으로 무차원을 했을 때 이 값이 cd 드랙 코에피션트가 되는데 모형에서의 요도 마찬가지예요. 이 v하고 요 v는 같은 v가 아닙니다. 요 d하고 요 d는 같은 d가 아니에요. 요거 원형에서의 d가 v와 d가 되는 거고 이건 모형에서의 v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d 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지게 돼. 레이놀즈 넘버가 같으면 cd 값, 드랙 코에피션트도 같아지게 돼. 이게 드랙 폴스가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드랙 코에피션트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형 실험을 통해서 이 원형 실험에 대한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인지를 알 거잖아요. 그 레이놀즈 넘버와 같게 모형 실험을 합니다. 모형 실험을 하면 FD를 구할 수 있겠죠. FD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형 실험에서 사용한 V와 D를 이용해서 무차원화를 해봅니다. 그럼 CDM을 구하겠죠. 이 CD는 이 원형에 대한 CD와 같은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원형이 받게 되는 드랙 폴스, 실제 차원이 있는 값이 중요하잖아요. 차원 없는 값을 우리가 구하긴 하지만 결국은 차원 있는 값을 얼마나 이 비행기 날개가 항력을 받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구했죠. 그럼 요 값을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원형에 사용될 V와 D를 이용해서 이 FD를 요 값을 아니까, 즉 요 값을 아니까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계속 자유표면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의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의 비율이 같아져야 돼요. 이 프로토타입 원형에 대한 이런 힘의 다각형이나 아니면 모형에 대한 힘의 다각형이 완전히 똑같게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레이놀즈 넘버도 같아져야 되고 플루드 넘버도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같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자, 이 물하고 이 공기 사이에서 이런 실험상의 이제 차이를 갖게 되는데, 이 벌써 처음에 드린 말씀이 계속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레이놀즈 수와 프루드 수를 동시에 일치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형이 물인데, 그걸 이제 다른 유체, 뭐 꼭 공기라기보다는 공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표면이 생기는 거고요. 원형이 물인데 다른 유체를 가지고 모형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원형이 물이니까 그 자유표면을 갖는 그 레이놀즈 넘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모형의 레이놀즈 넘버도 똑같아져야 돼요. 근데 프루드 넘버가 자유표면을 가질 경우에는 프루드 넘버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프루드 넘버를 일치시키려면 자 봅시다. 이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 벌써 프루드 넘버까지 일치시키려면 이 디멘전에 대한 비율이 알파라면 이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길이에 대한 축척비가 알파라면
속도에 대한 축적비는 루트 알파가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렸죠. 결국 이걸 보고 말씀드렸구나. 이 벨라스틴 루트 알파베가 돼야만 프루드 넘버를 일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이 비율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뮤 m 분의 뮤 p 분의 뮤 m 값을 구하면, 요 식에서부터 구하면 dp 분의 dm vp 분의 vm이 되잖아요. 요 축적비가 알파라면 요 벨라스티의 축적비는 루트 알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루드 넘버가 같아질 수밖에 없죠. 요 d는 분모있죠. 근데 벨라스티의 제곱이 분자 있죠. 프루드 넘버가 같으려면 요 비율하고 요 비율이 들어가야만 프루드 넘버가 같아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g는 어떤 경우든지 9.8로서 같은 값이 가질 거니까. 자, 그러면 비스카스티의 비율이, 모형의 비스카스티가, 물론 키네마틱 비스카스티죠. 동점선 계수죠. 동점선 계수. 로분의 뮤를 나타내는 게 누입니다. 요 동점선 계수는 점선 계수를 density로 나눈 값이에요. 요 값이 알파의 1.5성의 비례를 해야 된다. 1.5성 곱하기 원형의 비스카스티. 다이나믹 키네마틱이 아니라 다이나믹 비스카스티의 그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10분의 1 모형 실험을 했다. 즉 알파가 0.1이었다면 알파의 1.5성은 0.03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의 0.032배가 되는 동점성 개수를 갖는 유체를 구해야만 이 모형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존재하는 유체들이 갖고 있는 동점성 개수들은, 섬이 아니라 성이에요. 동점성 개수들은 딱딱 정해져 있지. 우리 입맛에 맞게 동점성 개수를 물의 0.032배가 되게 갖고 있는 유체를 갖고 와라. 못 갖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못 갖고 와요. 그래서 수원이 그나마 비슷한데 9분의 1배라고 그럽니다. 뭐 0.032배하고 제일 유사한 게 9분의 1배래.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걸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 자유 표면을 갖는 이 모형 실험에서는 프루드 넘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루드 넘버를 먼저 일치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형 비하고 이 속도 비를 이렇게 루트 알파베로 일치시키지를 않고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요게 먼저 정해지는 거죠. 요게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의 비율은 0.1, 그러니까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요 정도는 이제 허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둘 다 일치시키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루드 넘버를 먼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문제인데요. 이 스무스한 실린더가 있어요. 다이아메터는 1cm고 길이는 20cm. 그러니까 분필이 좀 긴 분필인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드 터널에서 테스트 한다고 그랬고요. 벨라스티가 45m/s, 엄청나게 빠른 속도네요. 태풍의 최대 풍속이 이 정도 됩니다. 45m/s이 되고요. 조건이 20도씨고 일기압일 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무차원 수인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보면 20도씨 일기압에서의 비스카시티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요. 그리고 덴시티는 1.2kg per 미터 3천 정도 돼요. 그 벨라시티는 여기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메터는 1cm로 주어져 있죠. 레이놀즈 넘버가 한 3만 정도 되네요. 3만 정도 됩니다.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피규어 5.3에서의 데이터하고 같은 값을 가지느냐,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드랙 매즈드 드랙 폴스가 2.2 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규어 5.3에서는 CD 값에 대한 플로팅을 이제 플러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놀즈 넘버에서 CD 값을, 그러니까 드랙 폴스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드랙 폴스는 2.2 뉴턴이라고 했잖아. 2.2 뉴턴. 그러니까 테스트한 CD 값을 보면 2분의 1 로유 제곱, 로도 주어졌고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으니까 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벨라시티는 45m/s이라고 그랬고 L은 20cm라고 그랬고 0.2m. 그리고 다이아메타는 0.01이라고 그랬으니까 CD를 구할 수 있겠죠. 0.9입니다. 0.9. 근데 이 테이블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CD 값이 만에서 10만 사이, 레이놀즈 넘버가 만에서 10만 사이에서는 CD가 0.91이라고 그랬거든요. 0.91. 근데 0.905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테이블에 아주 정확히 잘 맞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드랙 폴스를 잘 측정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드랙 폴스를 실제 유동, 이건 모형 실험한 거니까요. 실제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B 문제 같아요. Can this data point be used to predict the drag of chimney? 드디어 나왔네요. 침니. 굴뚝. 1m 다이아메터의 똑같은 기하학적인 상사. 그럼 20m라 해야 되겠죠. 1m, 지름 1m, 높이 20m짜리.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이 됐네요. 요 스케일에 대한 드랙 폴스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요게 근데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침리의 그 에스펙트 레이셔 D분의 L이 20이죠. 그럼 레이놀즈 넘버가 어느 범위에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만에서부터 10만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서 요 CD 값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레이놀즈 넘버, 비스카시티 분의 덴시티 곱하기 침리에 흘러가는 벨라시티 그리고 침리의 다이아메터 대입을 하면 그게 어느 범위가 돼야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냐면 만에서부터 10만 사이가 되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이 U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U의 범위가 0.15m/s에서 1.5m/s이 될 때 요거 양면에 세변이죠. 세변에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U at 침리만 남겨두면 이 벨라시티의 범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해보면 0.15m/s에서 1.5m/s 사이일 때 드랙 폴스를 얼마나 받는다고 나오냐면은 0.25 뉴턴에서 25 뉴턴 사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드랙 폴스의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 이 속도 자체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속도예요. 원래 데이터는 어때요? 이 분필 긴 백묵에서 태풍 정도의 유속이 불어갈 때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정도의 유속이 불어갈 때 드랙 폴스가 2.2 뉴턴 정도가 나올 거야. 그게 테이블에 있는 CD 값과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모형 실험에 원형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유, 뭐 안타깝지만 요 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요거보다 훨씬 더 큰 벨라스티에서 한 100m/s에서 실험을 하면 요 속도의 2배, 최대 풍속 한 3m/s 정도. 그나마 쓸모 있는, 그것도 쓸모없죠. 쓸모없는 유동이 되겠지만 그나마 쓸모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형 실험을 실물에 관계없이 전혀 모형 실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는, 그리고 이게 이 침리 높이하고 무관하다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 이 다이아메타하고 길이하고 침리의 하이트하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 즉 L equal 20D를 유지를 한다면 이 L이 얼마인지 D가 얼마인지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왠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넘버가 같으면 CD가 같을 건데요. CD가 같을 건데, CD를 알면 사실 드래그 폴스 F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CD라는 값이 F를 2분의 1 로유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D로 무차원화한 값이 CD거든요. 그러니까 CD를 알면 거기에다 2분의 1 로유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D를 해주면은 F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L이 20D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L 대신에 20D를 딱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20D 대신에 L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20을 이제 앞으로 끄집어내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놀즈 UD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10의 4승 곱하기 유체의 물성치인 로분의 뮤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레이놀즈 넘버가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 UD 대신에 10의 4승 곱하기 로 곱하기 로분의 10의 4승 곱하기 뮤를 대입을 하게 되면 F는 CD가 레이놀즈 넘버가 만이면, 레이놀즈 넘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이면, 여기 만이면 CD는 0.905, 905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어. 그러면 덴시티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비스카시티가 또 그 유체가 얼마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드래그 폴스는 이제 0. 이게 0.25 뉴턴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0.25 뉴턴으로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최소가 되는 그 최소가 되는 드래그 폴스는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주 아주 가끔 발생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필요 없는 그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5장에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텔레폰 와이어, 그러니까 전화선, 전기줄이죠. 전화선이나 전기줄이랑 똑같으니까. 이 싱 한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겨울에.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줄 주위를 지나가는 그 유동소음에서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와이어의 다이아메터가 8m, 죄송합니다. 8m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sea level wind velocity가 불어오면, 어떤 풍속이 불어오면은 C가 나을까? C의 도 소리가 날까 하는 이야기. 이 와이어에서 도 소리가 언제 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C 레벨 에어는 이 다이나믹 비스커스 누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정도 돼요. 그리고 예, 그 C, 미들 C인 미들 C라고 그랬으니까 피아노 가운데 있는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22Hz 정도 됩니다. 222Hz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스트롤 넘버가 즉 오메가 나누기 2파이를 한 FA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262 헬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스트롤람바는 0.2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여기 있네. 0.2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F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F가 들어갔을 때 0.2 정도 돼. 여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스트롤람바는 0.2 정도가 뭐 아직은 정확하진 않아요. 레이놀즈 넘버가 특정돼야만 스트롤람바가 그때 스트롤람바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대충 이제 0.2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U분의 FD 값이 0.2 정도가 되는데 딴 건 다 나와 있어요. 다이아메터 나와 있고 그리고 프리퀀시가 262가 되려면 미들 C가 나오려면 몇 미터 per sec으로 불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 262Hz가 나오려면 몇 미터 per sec으로 불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스트롤람바가 0.2 정도 되니까 이 U는 10.5 미터 per sec 정도가 되면 스트롤람바가 0.2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 이 벨라스티가 10.5면 레이놀즈 넘버가 아까 그 범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급하게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를 급하게 구해보니까 5,600이 되고요. 그때 스트롤람바는 불행히도 0.2가 아니라 0.21이었어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스트롤람바 0.21이 되는 벨라시티를 다시 구합니다. 구하면 10m per sec이 되고요. 그 10m per sec으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면 5,600이 조금 안 되겠죠. 거기서 다시 스트롤람바를 구해보니까 다시 0.21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0m per sec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맞춘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m per sec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 도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을 통해서 갑자기 또 이런 음악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즐거운 경우가 생겼네요. 네, 사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